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계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뉴스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지지국가와 팔레스타인 지지국가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토요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테러 그룹으로 규정한 하마스 공격을 받은 이후 오늘 아침 1시간 사이에 130군데가 넘는 가자지구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이스라엘을 6회 공군 공격을 하면서 150명이 넘는 인질까지 잡아간 하마스를 세계가 비난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도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화발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을 날마다 죽여갈 때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지했고 팔레스타인이 숨져가는 건 보도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세계 안보와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긴 힘듭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이 실패하고 사람이 이젠 불꽃이 돼서 폭발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쏙 빼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편을 먹고 이스라엘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중동 평화를 더 이상은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네탄야후의 야망을 깨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정보국이 팔레스타인의 과격 무장단체 하마스의 대대적인 공격을 감지하지 못한 것도 이스라엘에는 치명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하마스 로켓 공격에 압도된 듯 보였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클라우디아 골딘 박사가 노동계에서 여성의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여성이 수상하기는 세 번째고 그것도 혼자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요일 열릴 미국 차기 하원 의장 선거에서 지금 후보는 기득권 세력인 스티브 스칼리아 의원과 트럼프 방어 인기 영합 세력인 짐 조던 의원 2명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한 지원 이슈로 빨리 선출해야지 되는 비상사태에서 케빈 맥카티가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온건파 목소리도 들립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31분 인슐린 가격을 최대 $35로 설정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일단 좌절을 느끼게 한 결정인데 주지사는 주정부가 $35보다 더 싼 인슐린을 직접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공립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는 법안도 비토했습니다. 서명이 아니라 비토입니다. 반면 소셜미디어에서 어린이 성학대 컨텐츠 확산을 막는 법안에는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와 주정부에서는 오늘이 과거 컬럼버스 데이인 원주민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자지구는 오후 4시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이미 날이 저물어서 컴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토요일부터 세계 뉴스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라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그 대단한 이스라엘과 미국과 세계가 놀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911 사태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미국으로 비교를 하자면 911과 더불어서 진주만 공격을 받은 것,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날이다 하는 게 하마스로부터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5,000발이나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가 됐고 그리고 제일 지금으로서 중요한 것은 150명 정도의 인질을 납치해서 가자지구로 하마스가 끌고 갔다는 건데 지금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정권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친 욤키퍼 그 전쟁 50년 이후에 가장 강력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개의 테러 그룹이 무슨 자살 폭탄도 아니고 아니면 뭐 하나의 뭐 육해 공중에서 하나만 공격한 것도 아니고 동시에 굉장히 세련된 공격을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미국이야 그 하마스의 여러 가지를 늘 그 활동을 아주 이스라엘처럼 팔로우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정보국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 사람만 하더라도 뭐 1,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 뮤직 페스티벌, 레이브 페스티벌에서만도 260명 정도 하마스가 아주 잔인하게 나무를 다 찾아다니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사람까지 살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거리에서, 자신들이 살아온 커뮤니티에서 거의 살육당한 이런 표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진이나 비디오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오늘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대에 130군데의 목표물을 가자 지구를 공습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비군 뭐 10만 명 동원령 전부 내려져서 군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도 뭐 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수천 명이 당연히 이제 부상을 당했겠죠. 미국도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함, 항공기, 이스라엘 가까이 보낸다.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상징성의 무게를 많이 두는 거고요. 미국인도 9명이 숨졌고 영국인도 숨졌고 maybe 지금 인질로 간 사람들이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명만 신원이 확인됐는데 이 인질로 하마스가 무엇을 딜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스라엘에서 당한 어떤 분이 안네 프랭크와 다를 게 없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와 가까이 있는 그곳은 완전 그 돔이요. 아이언돔 그 유명한 아이언돔 시스템이 다 방어를 하고 있고 새로 지은 아파트먼트에는 전부 세이프티 룸이 있습니다. 안전한 룸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몇 시간 동안이나 이스라엘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들 숨어서 어떤 여성은 본인과 아이들과 남편이 아파트먼트의 세이프티 룸에 숨어서 정말 팔레스타인의 지상에도 왔으니까 우리 집에 불을 지르면 어떡하나 벽을 부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완전히 안네 프랭크였다 하는 것이고 하마스가 이 정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란이 도와줬을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데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하마스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육해공 완전히 그 완전한 공격을 했는가 이 부분은 조금 알고 앞으로의 상황을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라를 읽는 그 마지막 날인 연례 1년에 한 번씩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런 그 할러데이였었고 국제사회 반응부터 잠깐 말씀드리자면 뭐 체코라든가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미국, 인도까지 전부 이스라엘 편이죠. 하마스를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이집트는 양쪽 다 자제해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돼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과 다리를 놓는 그 에브라함 어콜드 같은 것 여기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가입을 하는가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비난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잔혹하게 학대를 해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내부에 하마스와 같은 아주 그 극단적인 무장 그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온건한 그룹은 파타당 서한 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 모하메드 아바스가 이끄는 그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런 곳은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협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마스와 같은 극단적인 그룹이 나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못 살게 완전히 그 가자 지구에 벽을 치고 가자 지구가 워싱턴의 한 2배 정도 되고 2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먹을 것 들어가는 것 다 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이게 꼭 이스라엘에 좋은가? 인질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강경하게 당했기 때문에 강경하게 보복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도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정보 실패는 잠시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2008년부터 2023년 토요일 이전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치에서 숨진 이스라엘 사람은 308명입니다. 하루 만에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숨진 사람보다 몇 배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숨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시뻘겋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공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08명 이스라엘 사람이 숨지는 동안 팔레스타인은 6,407명이 숨졌습니다. 6,407명 나누기 308 하면은 몇 배가 되나요? 20배 정도 됩니까? 그 정도인데 국제사회가 바로 토요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도 서한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뭐 한 260명 팔레스타인을 뭐 살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오늘 NPR 방송이 전하는 것을 저도 출근길에 살짝 들었습니다. 하마스는요, 이슬라믹 저항 운동의 의미로 아랍어로는 질, 열정입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봉쇄된 가자 지구를 지금 장악을 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고, 서한 지구는 무하메드 아바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서한이 훨씬 크죠. 이 가자 지구보다는 이스라엘 남쪽에 이스라엘과 이제 있을 때 남쪽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스라엘 남부가 공격을 많이 당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수장 마흐무드 아바스에 충성하는 군대가 파타군이죠. 이 파타군과 전쟁을 해서 2007년부터 이겨서 가자 지구에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하마스라는 무장 세력이. 원래 하마스는 198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맘에 의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인티파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항의를 하는 이런 것도 주도를 했고 등등. 여전히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스라엘은 멸망해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게 하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과거는 다 팔레스타인이었는데 영국이 이제 이렇게 그쪽을 통치를 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뭐 좀 버려야 될 때가 되니까 그냥 완전히 버릴까 하다가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도록 해주고 그 뒤부터는 이스라엘이 함께 지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몰망시키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국가로 수립이 됐잖아요. 1948년부터 2023년까지 얼만큼입니까? 수십 년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군합발에 짓눌려서 살았다는 게 하마스의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아랍 국가, 물론 헤즈볼라 같은 테러리스트 그룹이 있는 레바논이라든가 많은 아랍 국가에서는 이번에 이걸 지지를 하고,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팔레스타인들도 본인들도 이스라엘의 그 대응 공격으로 숨지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야 하고 환호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저 인간들은 저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숨지게 하고 환호할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뜻의 환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이 국가다. 이게 이제 1967년도에 팔레스타인이 이제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그 오슬로 조약도 반대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1990년대 중반에 맺은 그 조약.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알자지라만 보도를 하던데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학살되고 끌려가고 인질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마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들은 민간인이 아니다. 정착촌, 이스라엘이 점점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묵고 있는 땅을 넘어서 미국에서도 정권에 따라서 그걸 눈 감아주고 하니까 정착촌을 넓혀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말살 정책을 하는 거죠.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인이 아니다. 물론 100%다 가려낼 수는 없었지만 급습을 한 거니까 민간인이 아니고 그들은 다 군인과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게 하마스의 얘기입니다. 세계는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튼 이렇게 민간인 어떤 이유로도 민간인이 살해되고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하마스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이집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맹인 이란,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미국의 중동 정책과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또 아랍 국가들은 전부 또 팔레스타인 내지는 이번에 하마스를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 공격 안 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질이 굉장히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뭔가를 너무 강하게 누르면은 인질 가운데 숨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뭐 인질을 데려간 사람들이 인질을 숨지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인질은 살아있을 때가 가치가 있으니까. 보통 북한이 미국과 뭔가를 딜할 때 이번에도 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인을 돌아오게 하는데 딜할 때 항상 더 많이 가진 쪽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지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그 인물 수감자들을 교환할 때 마찬가지로 하마스도 이스라엘과 전에 포로 교환이라든가 사람들 교환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한 명당 하마스가 받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인물들도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위협은 할지언정 그런 그 인질의 위협이 되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오늘 내일 지나고도 계속 가자 지구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부으면 하마스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인질을 의도적으로 해칠 수도 있습니다. 봐라 하는 식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스라엘이 뭐 가서 뭐 구해오지? 뭐 미국이 어떤 때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했던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자 지구에 여기저기에 퍼뜨려서 잘 숨겨놓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상 작전, 전투를 해야지 되는데 전투하다가 군인이 숨질 수도 있고 인질이 숨질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다 해서 이제 이건 이제 나중에 봐야지 될 문제인데 아주 이스라엘에는 지금 큰 그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 3, 4분 동안에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세계사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 공격이었습니다. 육해공. 행글라이더를 타고 땅에서 내렸잖아요. 에어에서 땅으로 그라운드로 내려서 남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총을 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방위군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그 알기는 정확한 것을 알기는 좀 이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데 분명한 건 이번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수십 년 동안 특히 벤자민 네탄야후의 믿음은 완전히 허상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답을 찾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안전하게 살려면 아무리 아이언돔을 해놔봤자 소용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아니 누가 지상으로 그렇게 하마스 군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이제 지금은 가자지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서남부의 가자지만 저쪽에 이제 동북부의 서안까지 퍼질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국경 남쪽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개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답을 찾아야지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쯤이야. 우리가 다른 아랍 국가와 손을 받으면 팔레스타인이야. 죽거나 썩어 골마 문드러지거나 무슨 상관이야? 이스라엘이 입지가 강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하마스가 제2차 안티파타 그러니까 아랍어로 그 쉐이킹 오프라고 하잖아요. 아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끔찍한 이런 일에서 이스라엘 사상자가 많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아주 그 감옥처럼 철창 없는 감옥으로 지금 가둬놓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아이언돔 장벽을 쳐놓고 그런데 그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다 하고 개념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마스가 있는 게 이스라엘이 이제 서한지구가 더 크고 하니까 운영을 하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또 정당인 서한지구의 파타와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같은 팔레스타인에서 저렇게 테러 그룹인 하마스와 좀 온건하게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자고 하는 파타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존재하면은 그 내부에서 분열돼서 이스라엘에 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번 공격으로 그게 그럴듯할 수도 있지만 하마스는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내부적으로 업적 파타 안 된다 저렇게 물렁물렁하게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에 당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보여주겠어 우리가 막 대대적인 군대가 아니고 작은 소수 정예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겠어 하고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파타가 굉장히 힘을 갖게 될 걸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는 파타
무하메드 아바스가 아니라 우리 하마스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가정이 팔레스타인 쏙 빼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이렇게 화합을 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좋을 거야 하는 에브라함 어코드.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바레인, 이스라엘,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가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이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업적으로 했고 미국에서도 많이 지지했던 겁니다. 지지한 이유는 어쨌든 화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가. 그런데 문제는 팔레스타인은 쏙 빼고라는 게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바이든 대통령 들어와서도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여기에 조인할까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하마스가 사우디 니들도 거기에 조인한다고? 그건 우리가 눈 뜨고 못 보지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잖아요. 이 땅이 누구 땅인데? 원래 팔레스타인이었잖아. 원래 팔레스타인이었는데 영국이 그냥 이스라엘 하라고 푹 떼줘버린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도 세계도 새로운 접근을 해야지 된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금 가자 지구에 가서 완전히 다 문을 닫고 다시 그 뭔가를 컨트롤을 할 수도 있겠죠. 인질의 뭐 앞날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방위군도 가자를 완전히 점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세계 평화유지군이 거기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영국도 팔레스타인 안 되겠어 하고 손 놨는데 세계 아무 나라도 거기서 뭔가를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하마스를 파괴하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가자 지구에서 그러면 그 하마스가 없어진 그 공백에 또 다른 파괴적인 세력이 또 들어갑니다. 언제나 그렇잖아요. 알카이다 없어지면 아이시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에도 지금은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 잡고 있지만 온건한 사람들은 인도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지독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미치려면 이번에 정보국 완전히 실패를 했지만 그 안에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실은 너무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 가자지구 내부의 기간 시설 같은 것도 다 이스라엘이 구축해 놓은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도 감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 군인들이 지상군도 아닌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간다. 뭐 5,000발이나 어떻게 그 많은 로켓을 그 큰 로켓을 이스라엘의 정보망을 뚫고 감출 수 있었는지도 신기할 정도인 그런 거. 그래서 팔레스타인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안전하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이스라엘의 안전은 팔레스타인을 제껴놓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팔레스타인을 참여시켜야지 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서 항상 제일 힘든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그냥 오디너리 피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디너리 피플이죠. 여기에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헤즈볼라가 끼어든다던가 하면은 완전히 세계의 질서가 지금 바뀌어질 수 있는 사태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의 떠오름 등등으로 인해서 오늘 세계의 질서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이 전쟁은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고 모든 언론이 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하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세계의 질서가 바뀔 수 있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토요일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뉴스도 조금 전해드리지만 세계 모든 뉴스는 지금 전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그걸 팔로우업 해야지만 됩니다. 뭐 주식시장이니 뭐니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 강하다는 이스라엘 정보국이 어떻게 그걸 감지 못했을까 하는 걸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사실은 미국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전부 미국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도 미국의 중요한 뉴스를 거의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화당의 차기 하원 의장 후보가 원래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3명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세 번째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짐 조던 프리덤 코커스를 만든 그 오하이오주의 그 하원 의원을 딱 공식 지지를 하고 나서는 본인은 빠졌습니다. 당의 화합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하면서 빠졌고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스티브 스칼리아와 짐 조르단, 스티브 스칼리아 의원은 뭐 루이지아나고요.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특징은 한 사람은 기득권, 스티브 스칼리아는 우입이니까는요. 서열 2위였고 공화당에서 그리고 짐 조르단은 정말 갱 오브 에잇이라고 이번에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그 프리덤 코커스를 만들었고 그것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방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말 잘하고 인기 영합 뭐 이런 것 많이 얘기하고 해서 기득권과 트럼프 방어 후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낙태에 반대하고 총기 규제하는 것에도 반대를 하고 이민 굉장히 강하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공화당의 전형적인 특징인 돈을 지출하는 데는 책임 있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 다 강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지지하는 정도가 스티브 스칼리아는 당에 이제 중진으로서 뭐 일도 하고 했으니까 화합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짐 조르단은 지금 사법위원회의 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지내고 있지만 그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며칠 전에 쫓겨난 케빈 맥카티가 본인이 이제 하원 의장이 되기 위해서 프리덤 코커스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그를 앉힌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하게 된 거고 그 전에는 트럼프 시대 내내 트럼프를 보호하는 이런 일을 했었던 사람이 짐 조르던입니다. 그런데 짐 조르단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나의 완벽한 지지를 뭐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트럼프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비밀 투표거든요.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건 지난번에 이제 뭐 저 반대 뭐 이런 것은 다 기명이지만 이번에는 비밀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듣고 짐 조르단을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온건한 사람들은 야 이거 큰일 나겠어 하면서 오히려 겉으로는 그러는 척하면서 비밀 투표니까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짐 조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본인을 지지한 것으로 인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의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건데 정책은 아무튼 똑같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이에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존 두알테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데스토가 지역구인 공화당 하원 의원 좀 온건한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팍스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두 사람 가지고 안 되고 특히 이제 그 짐 조르던은 너무 강경하고 프리덤 코커스의 특징이 이를 화합해서 풀어가자가 아니라 깨버리자.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는 무정부주의자들 뭐 합법적인 테러리스트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잖아요.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짐 조르단이 아닌 이 스티브 스칼리아가 더 낫다. 온건파는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또 선거 기금을 엄청 잘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럼 스티브 스칼리아 하려면 그냥 차라리 다시 케빈 맥카티를 데려오는 게 낫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미국에 딱 이것을 도와달라고 리스트를 줬더군요.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그 하마스와의 전쟁 안 합니다. 미국으로선 할 수도 없어요. 큰형님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그렇게 돼 있는데 케빈 맥카티가 완전 뭐 공화당 의원이 거의 그렇지만 친친친친 이스라엘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빨리 친이스라엘계 하원 의장이 전에도 많은 것을 해봤고 하니까 등장을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빨리 구해야지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상원도 공화당의 상원입니다. 하원 의장을 뽑는데 스티브 스칼리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럼 공화당의
상원은 스티브 스칼리아를 루이지아나의 하원 의원을 지지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짐 조던 오하이오의 하원 의원을 차기 하원 의장으로 공식 지지하는데 상원이 스티브 스칼리아 의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유가 그런 거죠. 이게 잘못하다간 짐 조던 같은 프리덤 코커스의 멤버를 하원 의장으로 만들면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누구나 다 공인하는 얘기거든요. 깨버리자 하는 것이 깨고 우리가 다시 세우자. 깨고 다시 세우려면 일단 깨야지 되잖아요. 모든 걸. 모든 걸 깰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다 해서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러더니 하원 의장도 역사상 처음으로 8표로 깨버리네 하고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본인들이 다 정치인들이라 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그런 정책은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데 프리덤 코커스는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모든 것을 줘. 아니면 다 부수겠어 하는 거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이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되면 상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상원에서도 그런 프리덤 코커스 성향의 하원의 코커스지만 프리덤 코커스 성향의 의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럼 그렇잖아도 상원과 하원도 어떤 협조를 해서 일을 통과를 시켜야지 되는데 짐 조던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차기 하원 의장이 되면은 이 상원과 하원 지도부도 일하기 힘들고 게다 대고 상원에서는 더 이제 짐 조던 성향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상원에서의 공화당 단합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해서 스티브 스칼리아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투표 날이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머지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정보국과 안보국이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뭐 NPR이라든가 뉴욕타임즈라든가 BBC라든가 여러 매체의 분석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마스가 육해공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니까 거대한 실패입니다. 이 거대한 실패라는 표현은 브루스 호프먼이라는 외교관계위원회의 이 분야의 전문가가 표현한 거고요. 이스라엘의 자부심이잖아요. 정보국, 보안국은. 그런데 이게 이제 확 무너져 버려서 그 파라글라이더가 20군데가 넘는 곳으로 딱 그 하늘에서부터 딱 그 뭐 행글라이더 같은 것이 내려와서 이건 정말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 무슨 센서 또 사람 정보원 네트워크를 얼마나 많이 두고 돈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마스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깨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뭐 미사일 부품 같은 것 있죠. 그런 선적 같은 것도 딱 중간에서 가로채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덩치 큰 로켓 5,000발 발사를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년 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아주 싸구려지만 치명적인 하마스의 그 미사일 공격에 압도가 돼버리고만 그런 것. 이거는 도대체 하마스가 로켓을 얼마나 갖고 있지? 우리 쪽으로 쏠 이것도 알지 못했고 그런 걸 어떻게 어디다가 뒀지? 어떻게 몰래 숨겨가서 뭐 다 이제 그 뭐 이란 이런 데서 전문가들은 가져다가 부품을 어디선가 조립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왜 이런 걸 몰랐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었다는 겁니다. 가자가 아니라 서안으로. 왜냐하면 서안 지역에서 젊은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반발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하마스도 공격한 것의 직접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4월 달에 이스라엘이 알 아크사 사원 이 아랍계에서는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막 들어가서 이스라엘군이 사람들을 참혹하게 아무튼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것. 또 아니면 예루살렘 모니터하는데 집중을 했지 이 가자 지구는 그동안 뭐 공격을 해도 로켓 공격만 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막 자전거도 타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자전거도 타고 트럭도 타고 공격을 하는 것을 상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뭔가를 놓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이 두 번째입니다. 내부의 분열과 할러데이였다는 것. 할러데이 토라 이렇게 끝내고 축하하는 주이시의 뭐 사베스 기간이죠. 그 심체 토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휴일인 것도 있고 사법개혁한다고 시위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비군도
벤자민 네탄야후 말 듣지 않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나니까 쫙 그 복귀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 그리고 하마스라는 그런 그 그룹이요.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 상대가 허점을 보인다 하면 그걸 정확하게 포착을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내부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의 그 로켓 포격이 아이언돔, 그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이게 그렇게 뭐 정확하고 뭐 다른 나라에서 다 부러워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도 토요일에 압도당한 것은 왜 그러는가? 이게요. 이 아이언돔이라는 게 인구 밀집 지역을 보호하도록 설계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가자와 이스라엘의 그런 그 경계 주변의 아파트먼트 막 보호하고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뭐 별로 해도 없을 것 같아 하고 날아오는 로켓이 나오면은 발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발사도 5,000기니까 막 한꺼번에 몇백 개씩 하니까 이 아이언돔이라 할지라도 그걸 당해내지 못하고 압도당하고 마는 거죠. 요격체에 숫자가 제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한 번 발사하고 또 뭐 채워 넣으려면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것까지 다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지도자 2명은 반드시 잡아내고 말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마스가 새로운 그 무기로 썼기 때문에 그건 좀 요격하기가 힘들답니다. 모든 것은 업데이트가 필요하잖아요. 하마스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조금 더 강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국이 뭐 미국 다음으로 정보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하마스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것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도 있지만 국내적인 여러 가지 말씀드린 하마스가 세련된 공격을 기획을 한 것이다. 적어도 몇 개월은 걸려야지 이런 것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몇 개월 동안 모를 수가 있죠? 그 가자지구 내부에 심지어는 메이나 영화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의 정보원이었다 하는 사람들도 알면서도 묵인한 건지 정말 모른 것인지 이건 정말 이스라엘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리고 서방 기관은 그럼 왜 몰라? 미국은 왜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미국의 정보력 대단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만큼 하마스의 모든 활동을 일일이 점검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쪽이 너무 잘하니까 그쪽에 맡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정보국의 이제 고위 그 오피서예요. 베스 페너라는 분이 이스라엘은 이번에 실패를 했지. 굉장한 실패죠. 굉장한 실패를 했는데 이스라엘처럼 실패하고 나서 금방 배워서 고치는 그런 국가, 그런 이스라엘 정보국처럼 그렇게 능숙한 정보기관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잖아요. 정보 수집이라는 것도 결국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인터넷 등등 기술,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한국도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일본도 정보를 북한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중요하게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는 사람이잖아요. 탈북자 등등 해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인간이고 또 그 정보원도 인간이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실패를 줄이는 게 능력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스라엘 이렇게 됐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잠시 뒤부터 이제 또 뭐 다른 뉴스 좀 아이템 바꿔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노벨 경제학상 이제 마지막이네요.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뭐 어떻게 변해왔고 또 임금 차이는 어떤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오신 하버드 대학교의 클라우디아 골딘 박사가 77세세요. 받으셨습니다. 단독으로. 경제학상에 여성이 받은 것은 3번이고 단독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1969년에 처음으로 이제 여성 경제학상 수상자가 나왔고요. 하버드에서도 여성을 석좌 교수로 임명한 것은 바로 이 이름이 읽지 않네요.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가 처음이었답니다. 그때가 1989년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여성은 여러 분야에서 남성보다 훨씬 뒤떨어져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뭐 발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해를 시켰다는 공로라는 겁니다. 1800년대는 경제가 농업에서 산업으로 이제 이동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이제 산업으로 가니까 남자가 밖으로 일해야지 되니까 결혼을 한 여성들의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건 줄어들었고 농업일 때는 뭐 여성들이 더 많이 했죠. 1900년대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잡 종류 때문에 그렇겠죠. 1970년대 고등교육, 여성들이 교육 많이 받으면서 지금은 뭐 여자가 대학 더 많이 가지만 혁명적인 시기고 그 뒤에 1980년대는 피임법, 이것 때문에 피임약이 나오니까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회 진출을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서 소득 격차는 지금도 미국에서 남자가 1달러를 배울 때 벌 때 여자가 같은 일을 하고 80센트밖에 못 법니다. 이것도 많이 나아져서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부가 당연히 차일드 케어 이런 기금을 늘려야지 되겠죠. 그리고 아주 그리디한 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직업을 많이 직업에서 서로 이 사람이 빠졌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많이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 자녀 양육이나 서로가 서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지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더 좋아진다는 거죠. 산부인과, 마취과, 소아과에서는 그렇잖아요. 또 무슨 뭐 수의과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IT를 활용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인슐린 한도를 35달러로 딱 그 최고 이 정도로 하는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스럽지 않죠. 그런데 주지사가 얘기한 것은 이건 장기적으로 결국은 인슈런스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당뇨 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올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우리는 3월 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주정부에서 비영리 제약회사와 손을 잡고 한 달 31분에 30달러 되는 인슐린 약을 직접 개발을 하겠다. 10ml짜리 한 병에. 그렇게 훨씬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안 되면서 하는 거다. 이러니까 이제 이 법안을 지금 당장 35달러 넘으면 안 돼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던 그 정치인은 이건 정말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건 이제 주지사의 뭐 결정권이니까는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송봉호 앵커가 오랜만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저녁 7시에 TH 더랍니다. 정관사 더 늦은 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늘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하고요. 아침 뉴스 인터뷰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주 오랜만에 또 송봉호 앵커는 어떤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으실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부터 8시까지 송봉우의 더 늦은 뉴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팔레스타인 뉴스가 많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지 되겠네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공 하이스쿨에서 콘돔 나눠주는 것을 그 법안을 비토했거든요. 이건 승인할 것 같은데 비토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뜻에는 공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성병도 줄인다든지 다 문제는 예산 문제다. 지금 캘리포니아가 예산이 부족한데 이걸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소셜미디어에서 어린이에 관한 성 콘텐츠를 확산하는 것을 소셜미디어 회사가 잡지 못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에 대한 서명을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